방조제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인천의 이 지역이 바로 인천 송도에 새로 이렇게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갯벌 위에 이렇게 매립을 하고 해상 매립,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새로운 토지를 확보하고 여기가 송도 신도시가 만들어진 지역이 되겠고요. 또 이러한 대규모 도시 시설에 LNG, 도시가스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시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가 시화공단, 반월공단, 안산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차원 영상정보와 같이 TEM 데이터의 랜셋 자료를 오버랩해서 만들 수 있고요. 이때 이제 이 주변 지역들을 이렇게 다양한 시기에 교수님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여러분 선배들, 졸업생들이죠. 그런 선배들과 함께 이 지역을 조사도 하고 위성 영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기도 하고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장 조사를 어떻게 했냐고요? 네, 일단 그 차량이 인접 지역까지 갈 수 있는 데죠. 여기가 그 시화호 여러분들이 지금 가보시면 조력발전소 가기 전 단계 시화의 초입구고요. 오이도 쪽인데 이쪽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방조제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러한 형태로 습지, 갯벌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토양으로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비가 오면 염분 지역이 쓸려 내려가고 새로운 이런 식생들이 발달하면서 칠면초, 해용나물 이런 갯벌 식생들이 자라고요. 또 갈대 이런 것들이 자라면서 점점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식생 지역이 좀 더 발달되고 활성화됨으로써 다양한 생태적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서식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고라니를 비롯한 다양한 생물자원, 조류, 철새의 이동통로, 이동 경로지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현장 조사를 해서 어느 지역이 얼마만큼 육지화되고 있고 이렇게 식생들이 발달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또 이 주변 지역의 새로운 어떤 조사가 안 이루어져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과거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들도 살펴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시화호를 가게 되면요. 시화호 시흥 평택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아마 공룡알 화석지라고 시화호 공룡알 화석지 이런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기가 바로 그 시화호 공룡알 화석지들이 기존에는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해서 갯벌이고 또 바다의 역할, 바다로 이렇게 형성돼 있었지만 물이 방조제 때문에 이렇게 빠지면서 이제 공룡알 화석지도 발견되고 이런 갯벌들도 좀 더 우리가 다른 시설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된 것, 이렇게 도시가 개발이 된 거죠. 이게 이제 ASD라고 하는 장비인데요. 여기에서 표준점을 가지고 이 장비의 스펙트럼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한 거고요. 여기가 보면은 이제 우리 학교 축구장이죠. 네, 축구장과 아스팔트, 또 보도블럭 이런 지역들을 이 장비를 통해서 분광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분석한 분광 스펙트럼에 따라서 시공간 해상력에 의한 지도를 만들 수가 있고요. 또 NIR CCD 카메라를 이용해서 우리가 위성에서 NDVI 만드는 것을 많이 공부했죠. 네, 현장에서 NDVI 만드는 것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무인항공기, 드론 또는 항공사진도 활용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플랫폼이든 좋습니다. 네, 다양한 그냥 DSLR 카메라에 열적외선 센서라든지 또는 적외선 센서를 탑재할 수 있는 필터 또는 모듈을 설치해서 촬영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촬영된 장비의 결과물을 가지고서 다음과 같이 이런 분석들을 하게 됩니다. 많이 보셨죠?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앞에 보여진 그런 장비로 우리가 타겟점을 찍고요. 그 타겟점의 식생이 갈대인지 또는 어떤 갯벌 식생인지 이런 것들을 현장 조사한 사진 자료와 이렇게 촬영된 자료를 같이 비교하고요. 그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포인트별로 스펙트럼을 찍어본 겁니다. AS 분광 스펙트로 포토메타로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되면 400에서 1050
나노메타의 분광 파장대에 따라서 이 파장대가 어떻게 되죠? 블루, 그린, 레드 영역이고요. 그래서 레드 영역 이후에 근적외선에서는 반사를 이렇게 많이 하는 패턴들을 볼 수 있고요. 이런 패턴들의 분석에 따라서 여기가 이제 시와오 아까 내만이었죠. 내만 지역의 토지 피복의 형태 또는 이런 갯벌이나 모래나 또는 아직 그 갯벌의 토양이 뭐 물이 많이 있는 지역, 물이 적은 지역 이렇게 구분을 해서 공간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구분하기 위한 현장 조사, 이렇게 수로도 만들어져 있고 아직 식생이 자라지 않은 곳, 다양한 종류의 식생의 공간적인 분포가 비교돼서 각각의 조사 지점의 섹터를 정했죠. 그 섹터를 정한 지점에 가서 해당되는 포인트들을 이렇게 스펙트럼 포토메타로 사진을 촬영하고요. 이렇게 촬영된 데이터를 실제로 그 장비에서 데이터를 뽑아내서 X축의 분광 파장대 400, 500, 600, 700 나노메타입니다. 자, 나노메타 파장대를 보면 자, 여기가 그린이죠. 그래서 요 파장으로 나타내는 스펙트럼은 지금 녹색의 잎을 나타낼 것이고 요거는 뭐 다른 어떤 녹색이 아닌 레드의 해옥나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분광 스펙트럼을 나타내고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는 이런 패턴을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스펙트럼 등을 우리가 하나하나의 객체에 대해서 수집을 하고요. 이렇게 수집된 스펙트럼, 리플렉턴스는 1에서부터 0에서부터 1까지 또는 0%에서 100%까지 이런 반사도를 나타낸다고 설명을 했었고요. 그 반사도에 따라서 그 대상 물체의 어떤 특징들을 A라는 객체, B라는 객체, C라는 객체, D라는 객체 아주 다르게 말하면 자, 요거는 갈대, 요거는 뭐 잔디, 요거는 뭐 갯벌 중에 모래 영역이 많은 토양, 뭐 이거는 이런 형태로 각각의 대상의 어떤 특징들을 스펙트럼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분석된 스펙트럼들을 가지고서 이제 영상에서 비교를 해보는 거죠. 자, 보시면은 여기는 뭐 물이 많이 이렇게 있는 지역이고요. 여기는 아직 식생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이게 뻘 지역인데 뻘에는 뭐가 많죠? 소금기도 많고 토양도 아주 충분히 식생이 자라기에는 어려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라고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우리가 이렇게 각각의 클래스별로 각 시점의 위성 영상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어떤 분포의 특징을 나타내는지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해 본 거는 이 그림 기억나나요? 슈가빛이라고 그랬죠? 이 식물이 처음에 얼마만큼 자라고 또 그래서 수확이 이루어지고 그런 다음에 또 필드 영역에서 새로 자라고 코튼 즉 면화가 1, 2, 3, 4월 그래서 점점 자라고 뭐 12월 달에는 완전히 수확이 이루어지고 이런 식생 주기에 따라서 근적외선 영상 자료의 패턴들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아래 색상은요. 위성이나 드론이나 항공기에서 적외선 영상으로 촬영했을 때 그 지역의 어떤 그 촬영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아주 완벽하게 면화가 목화가 잘 자라고 있는 지역은 이렇게 보일 거고 아직 토양만 있는 지역일 경우에는 뭐 이렇게 나타난다. 색깔의 정도가 빨간색이 진할 정도에 따라서 식생이 많이 자라고 있고 또 수확이 이루어졌거나 뭐 병충해에서 죽었거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장비는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에 이런 필터를 처리해서 노트북에 그 데이터를 처리해 볼 수도 있겠고요. 뭐 DSLR 카메라에 새로운 프레임으로 설치해서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앞에 그렇게 카메라로 해서 NDVI가 가로축이고요. 그래서 갈대를 사진으로 이렇게 찍었더니 갈대에 NDVI의 히스토그램 분포들이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걸 현장 조사를 통해서 분석하고, 이를 렌세파로나 센티넬 이후의 식생 지수 NDVI를 추출해서 지도를 만들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만든 지도 위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 관측한 데이터랑 검증을 해서 비교해 보는 겁니다. 뭐 새로운 갯벌 지역의 식물들은 기존의 식생지수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구분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새로운 지수로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자, 이런 또 다른 식물의 종류, 좀 나무 이렇게 좀 개체가 커다랗거나 뭐 뿌리나 또는 길이 생장, 높이 생장을 하는 것들에 대한 식생 지수도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고요. 뭐 평균 값은 약 0.58 정도에 해당되고 훨씬 식생이 지수가 높죠. 나무 지역들은. 그렇지 않은 지역, 갯벌이 건조화된 일단 나대지, 일단 그냥 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갯벌은 뻘이라서 뭐 이렇게 그런 지역인데, 이게 이제 물이 마르면서 육지화되고 이 육지화된 지역에 점점 이런 식생들이 자라게 되는 거죠. 어떤가요? 네, 식생 지수가 대략 평균 마이너스 0.26, 마이너스 0.22 이런 정도의 이 영상을 찍었을 때 그 영상의 히스토그램과 NDVI의 어떤 평균 값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 지역의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거는 홍조류라고 하는, 우리 갯벌에 가면 이렇게 빨간 식물이 있죠. 네, 해옥나물, 또 뭐 칠면초 이렇게 부르는데요. 염생식물이라고 하고요. 얘네들은 대략 한 0.5 정도, 0.46, 0.47의 평균값을 갖는 NDVI를 나타내고 있네요. 또 아까 수로라든지 또 시와호 안에 물 이런 지역들도 또 이렇게 촬영을 해보면 마이너스 0.5 정도, 마이너스 0.32에서 마이너스 0.4 정도의 식생지수 값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장비들에다가 2006년도에 교수님이 이제 이런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드론이 없었고요. 이런 헬리콥터에 보통 1억 5천에서 한 3억까지 가는 장비인데요. 여기에 지금 항공유를 넣고 그 장비를 운영을 하게 되겠고요. 이 무인 헬기죠. 조종해서. 그래서 초창기 우리 드론 조종 자격증은 이런 헬기를 활용했습니다. 무인 헬기를요.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의 헬기 이 밑에 프레임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서 앞에 시와호 지역 또는 다른 다양한 지역들을 촬영을 했고요. 그 촬영한 정보들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뭘 만든 거죠? 네, 식생 지도도 만들고 시와 지역의 다양한 도시 활용 계획을 위한 지도들을 제작했습니다. 여러분 선배들은 새만금 지역을 항공사진으로 촬영하거나 또는 최신의 드론 장비들을 이용해서 이런 영상들을 뭐 NDVI뿐만 아니라 뭐 토양의 가뭄지수 또는 그냥 일반적인 NIR, True Color Image, False Color Image를 만들어서 우리가 다양한 플랫폼이죠. 네, 아주 소형의 드론 10분에서 20분 정도 비행 시간을 갖는 드론부터 채공 고도가 매우 더 높고 더 넓은 영역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장비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는 항공기, 그 다음에 제일 높은 고도의 인공위성, 다양한 공간 해상력과 다양한 파장대의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촬영할 수 있고 그 촬영된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학과 또 여러분들이 영상 처리, 위성 영상 처리, 위성 자료 처리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나아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자료 또는 이 강의 내용은 기본적인 이런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역할을 하게 된다는 내용이고요. 세부적인 데이터 처리 기법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